자, 일단은 뭐 많이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서 11번부터 그 라인이 이제 좀 핵심이지. 뭐 대부분 시험이 그렇지만 11, 12, 13, 14 여기 이 부분을 잘 풀어써야지 점수가 좀 나왔을 겁니다. 자, 우리 11번부터 좀 볼게요. 이게 정확한 단계를 좀 거쳐가지고 푸는 풀이 방법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자, 11번부터 11번 같은 문제의 핵심은 그래프죠. 그죠?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이 11번 문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신경 써야 될 조건이 다죠. 다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딘가에서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꺾어져 올렸잖아. 꺾어져 올렸는데 그 꺾어져 올린 그래프하고 f-4하고 단 한 개의 실근을 가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꺾어 올린 부분을 가장 흔하게 여기서 꺾어 올렸다. 여기서 꺾어 올리게 되면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꺾어진 이런 모양이지, 그치? 자, 이런 상태라면 어디다가 선을 그어도 실근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기죠, 그죠? 여기 이제 빨간 라인에 그으면 3개고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막 6개가 되고 막 이렇게 변하잖아, 계속, 그치? 하지만 어디도 한 개의 교점을 갖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접어 올리는 것을 어느 지점에서 해야 한 개의 교점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일단 요런 데서 접어 올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뿅 이렇게 꺾어지죠, 그쵸?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하나의 교점을 가질 수 있잖아. 또 한 가지 경우는, 자, 여기서 꺾어 올렸다. 여기서 꺾어 올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아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로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꺾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지점에서 하나의 교점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요 모양. 요걸 여기다 좀 그릴게요. 딱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자, 이 두 가지 모양 중에서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모양이 뭐냐? 먼저 나조건을 보면은 이 꺾어져 있는 그래프와 f-1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또 꺾어져 있는 그래프와 f3도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그럼 지금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3개의 실근을 갖는 높이는 어디냐? 여기죠. 여기쯤, 요렇게, 그지? 요 접하는 극소 지점을 지나가야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3번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해서 극대 지점을 지나가야 또 3번을 만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요런 그래프라면 요 지점에서 한 번, 요 지점에서 한 번인데 여기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x값이 -1인 지점일 거고, 여기가 x값이 3인 지점이겠죠. 그래야지 요 점선이 f3이라는 라인이 되고 요 점선이 f-1이라는 라인이 되겠지. 요렇게 그려봤을 때 요때 가 조건이 만족됩니다. f1의 값이 f3의 값보다 크잖아, 그죠? 근데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때요? 요거는 여기도 점선이 요렇게 하나 들어갈 텐데, 이번에는 요 지점이 더 앞서 있으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돼야죠, 그쵸? 그러면 요 점선이 f3이고 요 점선이 f-1인데 이때는 f-1보다 f3이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 꺾어지는 요 지점이 유일하게 지금 하나의 실근을 갖는 지점이니까 요 지점의 값이 -4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4. 그쵸? 자, 그래서 이 원래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이 원래 그래프는 지금 극소를 갖는 지점이 극값을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고차 항계수가 3이었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3이 붙을 거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적분시켜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자, 그럼 fx로 다시 찾아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적분상수 c인데, 자, 이 적분상수 c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요거죠. 그치? 여기서 꺾어져 올라갔다는 거는 요 지점에 x축이 지나가고 있었다. 요 지점에 x축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4,0을 지나간다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4,0을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0을 집어넣으시면 C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fx를 완성시키고 fx를 이용해서 요거 찾으시면 돼요. 그치? 찾아보면 C값이 76 나와요. 76. fx 완성됐으니까 답 찾으면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프의 모양만 찾으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2번. 12번 좀 어려워요. 자, 12번. 일단 이 지수함수를 좀 그려보면 이 지수함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면 감소하는 지수함수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지수함수죠. 그쵸? 그죠?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인데 그거를 지금 마이너스 1만큼 아래로 평행이동시켰죠. 그러면은 점근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어질 거고, 이렇게 점근선이 그어지고 그래프가 아래로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와서 원점을 지나가고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고,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딱 씌웠으니까 이제 여기서 꺾어 올라가겠죠. 여기서 꺾어 올라가가지고 점근선은 여기로 가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점근선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겠다. 그지? 자, 그럼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에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그었어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고정돼 있고 n 값에 따라서 y절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지? 그런 모양의 그래프인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내가 직선 하나 그어보면 요런 느낌의 그래프, 요런 느낌의 직선이 하나 그어지는데, 요 직선이 지금 n 값이 1인 상황이죠. 여기 y절편 1이니까. 그럼 요때 만나는 요 지점, 여기의 x좌표가 A1인가요? 그죠? A1이고, 그 다음에 여기의 x좌표가 여기가 B1이죠. 이런 식이고, 그치? 그 다음에 n 값이 하나 커지면 요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위로 오면 저 위에 또 만날 거 아니야. 그지? 하나만 더 그려볼까? 이거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자, 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하나 더 커져가지고 여기쯤에 가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여기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 지점이고, 그럼 그때 여기가 뭐가 돼요? A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B2가 되고, 이런 모양으로 지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에는 점점 이쪽으로 음수 쪽으로 갈 거고, B에는 점점 저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A2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어요. A2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지금 생각해보면 요 지점, 여기가 지금 딱 떨어지는 데나 하나 찾으면 좋겠는데 1 그리고 마이너스 A1 A1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요 놈의 그래프에서 이 왼쪽 부분은 꺾어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왼쪽 부분의 그래프는 그냥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거든. 요 왼쪽 부분에 있는 요 지수함수는.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y는 1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1,6을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2,3을 이 첫 번째 직선, 얘가 지금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지나가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여기 이 지점이 마이너스 2,3이네요. 여기가 띠리리리리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이었단 얘기네. 얘가 3이고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2였던 거고. 그치? 그러면은 그거보다 약간 더 왼쪽으로 가서 지금 A2가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은 A2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확인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N을 좀 살펴보면요. BN은 지금 이제 요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얘는 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죠. 그죠? 점근선에 가까워져. 자, 내가 만약에 요 친구 다음 친구를 그린다면 요 다음 친구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요런 지점들을 좀 봐봐요. BN이라는 애는 B1이라는 애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죠. B1. 그 다음에 B2는 1에서부터 2 사이에 무조건 들어가죠. 여기가 지금 2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이 한 라인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둘 다 이 라인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직선을 그으면 또 그 다음 직선이 요렇게 그어질 텐데 그때 요 다음 직선의 요 지점이 이제 4란 말이지. 그러면 1 여기가 2구나. 2 여기가 3이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만나는 이 교점들이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쨌거나 이 2와 3 사이의 교점 하나, 그 다음 3과 4 사이의 교점 하나, 또 그 다음 4와 5 사이의 교점 하나, 이렇게 1 간격으로 하나씩 커진다는 정수와 정수 사이의 교점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써보면 B1이라는 친구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 들어가요. 지금 보면. 그죠? B2라는 친구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면 BN이라는 친구는 n-1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은 범위에 들어가겠지. 이 규칙은 이 선이 점점점 이 점근선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거예요.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 니은. 문제는 디귿이에요. 디귿. 자, 디귿은 느낌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그니까 AN들은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 왼쪽으로 이 움직이는 변화량이 커요, 작아요? 되게 조금씩 가는 거죠, 그쵸? 이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직선하고 만나는 이 교점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옆으로 조금 가서 A3, 조금 가서 A4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B에는 적어도 1 간격씩 쭉쭉 가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BN 플러스 1이 BN과 비교되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이 AN과 비교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AN이랑 AN 플러스 1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질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BN 플러스 1과 BN을 비교하면 그래도 BN 플러스 1이 더 커, 확실히. 그러면 곱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왼쪽이 큽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부호가 BN은 양수로 정해져 있고 AN은 음수로 정해져 있잖아. 그럼 AN과 BN을 곱하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귿식의 좌변과 우변은 모두 음수인데 절대값이 왼쪽이 큰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떼고 붙으면 오른쪽이 큰 거죠.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단계를 좀 거치면 됩니다. AN들이 분포하는 지역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0,0이 있으니까 0,0을 기준으로 잡고 뭐 여기쯤에 AN이 있고 여기쯤에 BN이 있다고 합시다. BN이 아니지. AN 플러스 1이 있다고 합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 점은 AN, 자, 요 그래프 위의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AN, 자, 여기 x자리에다 AN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N 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요런 점이죠. 이해되나요? 여기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고 교점 찾은 거. N 상태 그대로 교점 찾은 거. 그럼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요렇게 직선 하나 긋고 요렇게 직선 하나 그어봤을 때 어느 놈의 기울기가 큰 거니 이거? AN하고 연결하는 게 기울기가 큰 건가요? AN 플러스 1하고 연결하는 게 기울기가 큰 건가요? 이게 기울기가 큰 건가요? 지금 기울기가 음인 상황이죠? 기울기가 음인 상황이니까 완만한 게 더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요. 0,0이랑 AN 사이의 기울기. 그러면은 AN분의 마이너스 AN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이게 요 녀석의 기울기지. 그지? 같은 방식으로 A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거 위에 있는 녀석이 기울기고 근데 음수들이기 때문에 요 놈이 더 큰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쵸? 그럼 조금 이거 편하게 쓰면은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N분의 N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플러스 A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를 날려버리면 되겠네. 요런 상황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요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양변에다가 AN을 곱해볼게요. AN분의 AN 플러스 1로 할까? AN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볼게요. 그리고 N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 과정에 부등호 바뀔까 안 바뀔까? 요게 요렇게 바뀔 때 AN이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AN은 음수죠. N은 뭐고? N은 양수죠. 그럼 지금 이거 양변에 이 AN 플러스 1을 곱하는 그 순간에 부등호가 어떻겠어? 바뀌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AN에 대해서는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BN은 이제 요쪽 방향의 그래프잖아. 그치? 요쪽 방향의 그래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위로 볼록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도 내가 여기쯤에다가 BN을 하나 잡고요. 그럼 BN,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쯤에다가 BN 플러스 1을 잡으면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랬을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요렇게 직선 하나 그어보고 요렇게 직선 하나 그어보면 이번에는 이게 양수기울기잖아요. 그죠? 양수기울기니까 요 위에 있는 친구가 더 어떤 거야? 기울기가 큰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식을 쓰면은 이 식구 어떨까요? 똑같은 식 나오죠. 여기서도 지금 AN 들어가 있는 애가 더 컸잖아. 기울기가. 그치? 여기서도 지금 BN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더 큰 거잖아. 기울기가. 그래서 우리는 얘랑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어요. A만 B로 바꿔서. 형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정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단 아까는 중간에 부등호가 뒤집혔죠? 왜 뒤집혔냐면 AN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는데 AN 플러스 1이 음수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bn 플러스 1 곱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bn분의 bn 플러스 1 똑같이 나오고 여기도 n분의 n 플러스 1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부등호 방향은 얘랑 거꾸로겠지. 이런 상황이겠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n과 bn을 비교하면은 요 n분의 n 플러스 1이 중간에 딱 껴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보다는 bn분의 bn 플러스 1이 더 크구나. 요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이 여기 문제에서 말한 요식하고 결국 똑같습니다. 그쵸? 요식의 양변을 an과 bn으로 나눠보면 되죠. 그럼 bn분의 bn 플러스 1이고 여긴 an분의 an 플러스 1인데 역시 또 an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었을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이거랑 같은 얘기지. 디귿도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니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거지. 그러니까. 그지? B에는 땅땅땅 일씩 커지고 A에는 점점 비슷한 값이 된다. 그지? 그런 느낌으로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13번, 14번인데 자, 13번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것도 조금 우리 정확하게 좀 그려봅시다. 사실 그래프만 그려지면 뭐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봐봐. 자, 우선 fx를 지금 합성해 놓은 녀석이니까 fx 그래프부터 그리면 여기 지금 2를 기준으로 2라고 하면 2를 기준으로 그 앞에까지는 2x니까 자, 여기쯤에 이렇게 4가 있어가지고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제 1짜리니까 1, 2, 3, 4 여기까지 가지고 이렇게 그어지겠죠. 여기가 4가 되겠고 4가 이제 6이 되겠고 이런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f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을 그리고 싶죠. 그럼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속함수, 여기 밖에 있는 이 녀석을 겉함수 이렇게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 속함수의 정의역이 누구니? 속함수는 fx니까 속함수의 정의역은 x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정의역은 x죠. 근데 겉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죠? 이 겉에 있는 이 f에 대한 정의역은 누구예요? fx지, 그치? 치역, 그쵸? y값. y값이 이 겉함수의 정의역이에요. 그러면은 봐봐.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요 라인을 기준으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변하죠. 그지? 그럼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더 그어줘야 돼. 자, 요 지점, 여기 2가 되는 지점, y값이 2가 되는 지점 있죠? y값이 2가 되는 지점에다가 선을 하나 더 긋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누가 변하냐면 fx의 범위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보다 왼쪽에서는 이 라인보다 위쪽이죠. 위쪽에서는 fx가 2보다 큰 거고 이 라인보다 아래쪽에서는 fx가 2보다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로로 그어져 있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당연한 거지만 여기는 x가 2보다 작은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2보다 큰 영역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하려는 거냐면 자, 여기 값 하나 구해 놓을게요. 요 지점의 값을 구해 놓으면 여기는 1입니다. 요 직선이 y는 2x였기 때문에 그럼 이 영역에서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에서는 x는 2보다 작은데 fx도 2보다 작죠? 그 무슨 말이냐면 속함수와 겉함수가
둘 다 이거예요. x가 2보다 작으니까 겉함수와 속함수가 둘 다 2x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속함수는 2x죠. 그죠? 속함수 x값이 2보다 작은 영역, x값이 2보다 작은 영역, 속함수는 2x인데 겉함수는 밑에 거가 되는 겁니다. f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4개의 영역에서 우리가 4가지 함수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합성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 자, 이 첫 번째 이 초록색 부분부터 보자. 이 부분이 x값으로만 보자면 x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요 지금 이 4개로 나눴을 때 여기 영역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서 다 끝나잖아.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잖아. 그죠? 그럼 x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대해서 f 합성 f를 구해보면 제가 x값이 앞에다 쓸게요. x값이 1보다 작다. 뭐 등호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연속이니까. 자,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겉함수와 속함수가 전부 2x예요. 그럼 2x 안에 2x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돼? 4x가 돼야지. 자, 그 다음 영역 여기죠. 그 다음 영역은 여기. 자, 요 영역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x값으로 따졌을 때는 1부터 2 사이만 해당됩니다. 1부터 2 사이. x값이 1부터 2 사이일 때는 자, 속함수는 그대로 2x예요. 근데 겉함수가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함수 안에다가 x자리에 2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영역이 여기입니다. 요 영역은요. 요 지점도 필요하겠네. 요 지점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부터 4라는 x값의 범위 2에서부터 4까지에서는 자, 겉함수와 속함수가 둘 다 지금 이보다 큰 거니까 겉함수와 속함수가 둘 다 이 밑에 거가 되는 거지. 이거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x자리에다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x가 되나? 그죠? x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x가 4보다 큰 영역 여기서는 여기 있죠? 요 영역이죠? 요 영역에서는 속함수는 x가 2보다 크니까 밑에 거지만 자, 겉함수는 위에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 안에 x자리에 요걸 집어넣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건데 요놈의 그래프 이제 그려보면요. 자, 1, 2, 3, 4, 5 정도 그릴까? 그러면은 여기가 1 여기가 2 3 4 5 자, 이렇게 했을 때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4x가 그려집니다. 그럼 1, 2, 3, 4 여기쯤에 돼가지고 플러스 1 그러니까 일단 요거 완성시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니까 그 다음 영역은 6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중간까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x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2부터 4까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 쭉 내려가고 있네. 그치? 자, 요렇게 가는 녀석이 합성함수. F 합성 F. 자, 근데 그 F 합성 F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1을 더할 거죠. 그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요? 요 지점이 꺾어져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이거 하나로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올라오니까 요렇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또 꺾어져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죠. 그쵸? 근데 그 친구의 그래프를 또 어떻게 해놨어? 한 칸만큼 위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려놨어. 그쵸? 자, 이것이 지금 hx입니다. 그럼 이 hx하고 y는 t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을 지금 보는 거죠.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니까 변하는 순간을 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얘를 가지고 하나씩 끌어올려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요 지점에서 일단 한번 불연속이 되겠죠. 여기 얼마겠어 여기? 1이겠지. 그치? 1에서 한번 불연속.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한번 불연속이죠. 그죠? 여기는 얼마야? 3이죠. 그쵸? 아까 여기 꼭대기가 4였으니까 4보다 아래로 한 칸 내려와 있죠. 3입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또 불연속이죠. 여기는 얼마냐면 아까 4에서 한 칸 올라온 거니까 5가 되겠죠. 그치? 그 뒤로는 뭐 그대로 똑같으니까 결국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1일 때와 3일 때와 5일 때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세 번이 있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풀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점을 막 찍어가지고 풀게 되면은 그릴 수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뭐 x자리에다 뭐 0 넣어보고 뭐 1 넣어보고 이렇게 정수 넣어서 하지. 근데 이제 분수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프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좀 힘듭니다. 대입해서 하는 방식이. 자, 어쨌든 이런 문제였고요. 조금 어려웠죠? 자, 그 다음 14번. 14번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한 번에 그런 깨달음이 딱 오면은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 C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C라는 점은 여기 길이가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도 지금 120도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다면 삼각형 OAC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위에 붙어있는 이 PCA라는 삼각형만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PCA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를 생각하면 되겠죠. PCA가 가장 클 때. 자, 생각해봐. PCA가 가장 크려면 CA라는 변이 고정돼 있으니까 P가 어때야 돼? CA에서 최대한 멀어야 돼요. 최대한 멀려면 이 CA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CA하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평행한 선이 요 원과 접하는 지점 있죠. 그지? 평행한 선이 요 원과 접하는 그러니까 여기쯤 될까? 접하는 지점 그 지점을 P로 놔줘야 그래야 우리가 PAC라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서 이때가 넓이가 가장 넓지 않겠어? 맞니? 그럼 여기에 P가 놓이면 그때 자 여기에 P가 놓이면 PCA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무슨 깨달음이 와야 되냐면 방금 전에 그은 요 선이 CA하고 어떻게 그은 거죠? CA하고 평행하게 그은 거죠. 그럼 내가 그 P라는 지점을 지나면서 요 접선과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다면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긋는다면 그 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죠. 맞니? 그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수직으로 만드는 순간 걔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고 자동으로 그럼 CA와 PO도 어떻게 만나? 요거하고 요것도 수직으로 만나죠. 그쵸? 애초에 평행하게 그은 애였으니까. 얘랑 평행하게 그은 애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사각형 OAPC가 최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얘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사각형의 대각선이 지금 CA와 PO잖아. 이 CA와 PO가 90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순간에. 그러면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이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죠. 대표적으로 마름모가 그렇지. 마름모는 무조건 대각선이 90도로 만나거든요. 넓이 어떻게 구하지? 마름모 넓이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하죠. 그쵸? 그 넓이를 얘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얘도 대각선이 직교하니까.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A 곱하기 OP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CA의 길이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고요. OP의 길이는 그냥 얼마예요? 1의 반지름이니까 6이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CA만 구하면.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돌려가지고 CA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CA의 길이가 2루트 19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곱해지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6루트 19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뒤에 그러면은 이제 21번 정도만 풀면 되겠네요. 21번. 자 근데 14번도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풀었잖아. 그럼 21번도요. 얘도 대칭 이동하는 거랑 이거 상사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몇 가지 사실만 딱 캐치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요렇게 생긴 요 로그 함수, 요렇게 생긴 로그 함수, 이 로그 함수를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요 자리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자, 그 다음에 얘랑 맞닿아 있었던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요 직선도 똑같이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면 요렇게 되겠죠. 이 정도가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둘 다 이렇게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그때의 이 상황은 이 반대쪽에 있는 요 y는 3x제곱과 y는 x-a 플러스 2라는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이 평행 이동시킨 요 둘 사이의 관계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랑 어떻다?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하나 그려놓고 그거랑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이렇게 생긴 로그함수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여기 2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그었어. 그다음에 여기서도 너무 로그가 이렇게 와. 자, 여기서도 2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 하나 이렇게 그었어. 그럼 이거 완전히 지금 y는 x에 대해 서로 대칭 상태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교점부터 이 교점까지 연결한 길이나 이 교점부터 이 교점까지 연결한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약간 헷갈리게 해놨지만 이 아래쪽에 있던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각각 오른쪽으로 2씩 평행이동을 시켜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되면 로그 3의 x가 되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되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둘 다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요 친구의 역함수고 얘는 여기 있는 요 친구의 역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요 선분의 길이가 그러니까 DC라는 선분의 길이가 요 선분의 길이하고 같은데 사실 요 선분은 A, B하고 길이가 같겠죠. 다시 또 얘네들을 그대로 원상태로 두 칸씩 이동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일단 CD의 길이하고 AB의 길이는 서로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캐치하는 게 처음 출발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얘네들이 길이가 같아.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삼각형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에요. 방금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다며? 그죠? 같은데 요놈과 요놈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란 얘기는 얘네 둘의 높이의 비율이 2대 1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얘네 둘의 높이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수직으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90도 여기서도 90도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그때 여기가 밑에 있는 녀석의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위에 있는 녀석의 높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초록색과 파란색의 길이의 비율이 바로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 이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면요. 가장 쉽게 푸는 방식은 이렇게 풀어버려. 요 삼각형 있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자, 요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있죠? 자, 지금 빗금친 요 빨간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 얘네 둘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겠어, 그럼? 2대 1이겠죠. 방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2대 1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도 2대 1 비율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빨간 삼각형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요 직선의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삼각형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요 직선의 y절편이니까 a입니다. 근데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돼요. 그죠? y절편은 a인데 음수잖아.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봐봐. 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 빨간 길이와 마이너스 a, 초록 길이 사이에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야. 그죠? 그럼 끝났잖아.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 a 제곱 구하라 그랬으니까 a 제곱은 4. 이렇게. 그치? 도형의 성질만 몇 가지 이렇게 쫙쫙쫙 이용해주면 우리가 4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저는 왜 20%는 된 거예요? 몇 번? 20번. 20번이 더 어려웠어. 21번보다.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 한 이제 우리 얼마 남았니? 60일이요. 딱 2달 남았나? 50분일 그래. 좋아. 일주일에 딱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되겠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에 딱 4점짜리 하나씩만 더 맞춰봅시다. 수고했어요.